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소비하는데 잠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욕, 성욕과 함께 인간의 3대 욕구로 꼽힐 정도로 수면욕은 매우 중요하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하루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심장질환과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뒤척뒤척 잠 못 드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꿀잠 자는 비결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네, 시상유 씨, 이 네. 공짜 보약이 있는데 네. 뭔지 아세요? 아, 공짜 보약이요? 예. 글쎄요, 뭐 생각해보니까 제철 음식이 어. 보약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는 있긴 하지만은 제철 음식은 무조건 공짜는 아니고 글쎄요, 뭘까요? 네, 바로 이 잠입니다. 이 그만큼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네. 수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요.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건강을 지키는 수면 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 조용원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건강한 수면이란 무엇인지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면은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우리 인생의 단계인데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수면의 양과 질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수면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수면의학적으로는 권장 수면 시간은 약 8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 수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에 대해서는 수면의 구조와 주기가 중요합니다. 수면의 주기라는 것은 적당한 수면 시간을 취하더라도 낮보다는 밤에 자야 될 시기에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겠고, 수면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수면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꿈을 꾸는 수면이 있고 꿈을 꾸지 않는 수면, 얕은 수면, 깊은 수면이 있는데 각 단계의 수면이 적절한 단계를 비율을 이룰 때 우리가 수면의 질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양과 질이 모두 정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우리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성과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저녁이 되게 되면은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졸리게 되고 잠 운동이 억제되게 돼서 수면이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은 우리가 신체에 호르몬 변화도 일어나서 소변 양도 작아지고 새벽에는 체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꿈꾸는 잠을 이루게 되고 아침이 되게 되면은 기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꿈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때 혈압이 또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정지되고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각성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낮 단계가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자고 깨고 하는 이 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이 혈압이 변화하게 되고 체온이 또 다릅니다. 호르몬이 또 변화하게 되고 장 운동이 변하게 되죠. 이렇게 신체의 모든 기관은 밤낮 동안에 이게 주기를 이루어서 변화를 하는데, 이러한 신체적인 호르몬이나 다른 변화와 더불어 잠, 각성의 주기가 하모니를 이룰 때 건강한 수면을 취하게 되고 건강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수면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신체적인 나쁜 영향을 보면은 수면이 부족하면은 심장질환,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굉장히 높게 되겠고, 우리가 또 치매라든지 건망증, 퇴행성 신경질환의 위험이 높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으로서 우리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의 빈도가 높게 되고, 우리 노화가 촉진됩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우리 눈 밑에 다크서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노화가 빨리 촉진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사망률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암입니다. 암은 일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심장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그 외에 간질환, 당뇨,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고혈압, 이런 여러 질환들이 모두 수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게 되면은 이런 질환에 대한 유환율이 낮아져서 사망률도 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을 위한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면의 질을 위해서도 수면의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수면 검사를 해보면은 이런 수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잠이 들면은 얕은 잠에서 깊은 잠, 얕은 잠, 빨간색으로 표현은 꿈꾸는 잠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의 한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이 아침에 깰 때까지 약 한 4번에서 5번 정도 되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게 되면 깊은 잠이 많아서 깨워도 잘 못 깨게 되는 거고, 꿈꾸는 잠은 아침에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잘 꾸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조를 이루는 수면을 취해야지 건강한 수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들의 수면 검사를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입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잠이 잠깐 들다가 다시 깨버리고 다시 잠들기 힘들고 깊은 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게 새벽에 조금 있고 꿈꾸는 잠도 조금 있고 이렇게 밤 동안에 자다가 깨다가 되풀이하게 되면은 굉장히 신체적으로 힘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수면제 같은 거를 먹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잠이 좀 듭니다. 들다가 유지가 안 되고 또 깨다가 또 잠이 들다가 숙면 분절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잠을 자더라도 이게 중간에 각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푸덕하고 머리가 띵하고 이게 신체적으로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면 구조가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은 중요성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이 높아서 우리가 웰빙이라고 많이 하는데 웰빙의 기초는 웰 슬리핑, 숙면이 되겠고 우리 권장 수면 시간은 약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충분히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잠으로 보내다 보니까 사실 뭐 시간이 아깝다, 시간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잠을 잘 못 자면 교통사고 위험률도 높아지고 그렇죠.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꿀잠을 방해하는 이 수면 장애도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면 장애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예를 들 수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또 너무 잠이 많은 수면 과다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기면증이 되겠는데 잠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는 동안에 이상 행동, 그러니까 자꾸 움직인다든지 중얼거린다든지 이를 간다든지 이런 동반된 이상 행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다른 질환과 관련된 수면 장애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험하셨겠지만 통증이 있을 때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뭐 입원을 하게 되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런 질환과 동반된 수면 장애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거나 잠을 너무 많이 와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수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면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수면 관련 척도가 있습니다. 잠을 얼마나 못 주무시는지, 잠을 얼마나 많이 주무시는지, 수면의 질이 어떠한지 각각 객관적인 척도로 점수화해서 나타내는 평가 방법이 있고, 활동량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요즘은 밴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손목시계처럼 차고 있으면은 하루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언제쯤 잠이 들었겠고 주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저희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수면 다원 검사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자는 동안에 뇌파라든지 항구 운동, 건전도, 코의 흐름이라든지 공기 흐름, 산소 포화도 등을 다양한 신체의 정보를 측정해서 수면의 단계와 수면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이 호소하는 수면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문제고 어떠한 것을 해결해 줘야 할지를 우리가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병원 전경인데 저희들 요즘 성서로 옮겨서 저희 수면검사실은 여기 11층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일반 침대보다는 훨씬 더 넓습니다. 일반 그 집에 가정과 가장 가깝게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자면서 어떤 형태가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수면 다원 검사 방법이 중요한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니까 저는 집사람이 생각났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잔소리가 아니라 제가 코 고는 소리래요. 교수님, 저도 모르게 이 코 고는 소리를 많이 우리 집사람이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저도 제 소리에 놀래서 깰 때가 있거든요. 저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한 코골이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본인은 잘 모르죠. 옆에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호소를 많이 하고 하는데, 심한 코골이 중에서 특히 자다가 호흡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은 수면 무호흡증이나 그런 것은 우리 자는 동안에 10초 이상 우리가 상기도의 부분적 혹은 완전 폐쇄로 인해서 호흡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무호흡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무호흡이 1시간에 5회 이상 있을 때를 수면 무호흡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기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목젖, 혓바닥 뒤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되게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목이 좀 굵거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뒤가 막혀서 흐름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막히면은 진동으로 해서 코골이가 나타나는데, 성인의 약 한 20%에서 30%, 특히 남성에 많고 이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무호흡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을 있는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보면은, 이런 분들은 잠은 잘 주무십니다. 아침까지 잘 주무시는데, 근데 일어나서 보면은 개운하지 않고 입이 좀 마르거나, 충분히 잤다고 하는데 낮에 자꾸 피곤하고 졸립고, 아까 졸음운전 말씀드렸는데 신호 대기하다가도 졸게 되고, 그리고 업무가 효율이 떨어지겠죠. 일하기가 힘들고 공부하는데 자꾸 집중이 되지 않고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고, 또한 코 많이 고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부 생활도 잘 되지 않고, 이게 상당히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입을 벌려서 목을 한번 구강내 검사를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정상에 비해서 이렇게 아기들이 특히 많은데 이게 편도가 이렇게 부어서 목 안을 꽉 채우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고, 혹은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내보시라 그러면은 혓바닥이 굉장히 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젖이 보여야 되는데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에서는 거의 무호흡이 있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MRI 사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상 분들은 목 뒤가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무호흡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코 고는 분들은 목젖만 생각하는데 목젖 말고 혓바닥 뒤에 후두부까지 전체 길이 다 좁기 때문에 코골이 수술은 효과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좁아진 부위가 우리가 개인별로 모두 다 차이가 있고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협소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무호흡 환자의 평가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이 코를 걸거나 무호흡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통하게 저산소증에 있으니까 우리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하는 부정맥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심장내과 부정맥센터에서는 꼭 코를 고는지 수면 무호흡에 대한 평가를 하고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다가 돌연사하는 그런 위험이 있게 되었고, 산소가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 피가 조혈세포들이 촉진되고 혈관이 수축하게 됨으로써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좀 이따 보이는 구조가 자꾸 분질이 생기니까 낮에 졸음이 생기고 인지기능, 집중이 떨어지고 혈당도 수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하가 돼서 당뇨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수면 무호흡 환자의 야간 수면 당원검사 그림인데, 아까 처음 그림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잠은 들어서 얕은 수면은 계속 지속이 되는데 깊은 수면이 없고, 깊은 수면이 있더라도 자꾸 분절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호흡 시간 크는 것이 무호흡입니다. 이게 계속 무호흡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막대처럼 보이고, 산소 포화도가 100%가 되지 않고 70%, 60%가 떨어져서 밤새도록 이렇게 환자분은 무호흡과 싸움하게 되는 굉장히 힘든 야간 수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철원 씨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네, 알겠어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렇다면 이 수면 무호흡증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그 옆으로 누워서 자면 좀 코골이 증상이 덜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옆에 그 남자분들 코골 때 벽에만 이렇게 바꾸어 주셔도 코골이 소리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중력 때문에 혀가 뒤로 중력에 압박이 되어서 기도가 폐쇄돼서 코를 골기 때문에 그런 치료 효과가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입니다. 대개 살을 찐 분들이 코를 많이 골게 되는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사실은 코를 고는 분들이 뚱뚱한 것은 맞지만 체중이 무호흡 때문에 또 체중이 또 붓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무호흡 있는 분들은 그 원인으로서 식욕이 땡기고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꾸 체중이 붓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지만 하여튼 체중 감량이 중요하고, 술 마신 경우 코를 많이 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주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잘 안 되면은 우리가 그 시내에서 뭐 코골이 수술이라는 간판을 많이 보셨겠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목젖만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경우에서는 무호흡에 대한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은 많이 권하지는 않고 있고, 여기 덴탈 디바이스를 갖고 치과 선생님들이 하는데 틀니 모양으로 끼고 주무시면은 아래 턱을 앞으로 밀어줌으로써 기도를 좀 확보해 주는 방법이 있지만, 역시 야간 자는 동안에 계속 턱을 앞으로 내밀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턱 관절이 좋지 않게 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속적인 비강내 양압수를 통해서 무호흡을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수면 무호흡 환자들은 이렇게 혀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코에 양압기를 착용하면은 이게 공기의 바람 압력에 의해서 혀를 들어줌으로써 기도를 확보해 줘서 코골이라든지 무호흡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자분의 치료 후에 수면 나온구사 그림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초간에 이렇게 많이 코를 골다가 산소가 떨어졌는데, 이 시점에서 양압기로서 압력을 걸어주면은 바로 무호흡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은 산소가 떨어진 게 없어지고 정상적인 수면 구조를 취하게 돼서 굉장히 쾌적한 수면을 취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다음무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고, 치료는 양압기, 지속적인 비강내 양압술이 중요하겠고, 다행인 것은 올 달부터 거의 올 초부터죠. 수면 다운검사라든지 이런 양압술 자체가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코를 많이 곤다든지 피곤한 분들, 낮에 졸리는 분들은 꼭 수면 다운검사를 받아서 보시고 평가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잠잘 때 자꾸만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 때문에 선잠 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걸 흔히 이제 뭐 하지 정맥류나 허리 디스크 이런 걸로 오인하기 쉬운데, 교수님 이것도 수면 장애 일종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리, 특히 그 종아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지 불안 정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징적으로 증상을 보면은 다리가 불편하다기보다는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못 계시고 자꾸 다리를 좀 뜬다든지 흔든다든지 주무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게 특징이고, 이러한 증상이 움직이면은 좋아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불편해서, 또 심한 분들은 영화 한 편을 다 못 보고 해외 비행기에 장거리 잘 못하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낮보다는 밤에 잠을 잘 때 심해지니까 그 잠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비약물적인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철분 주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원인이 되는 요인을 끊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술을 과음하시는 분도 증상을 악화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많이 써도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받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서는 그런 약물을 피하는 게 좋겠고, 족욕이라든지 마사지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일반적으로 도파민 제제를 사용하는데, 제가 우리 그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 대상으로 고용량 철분 주사를 세계적으로 처음 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철분 주사 한 번만 맞아도
한 3분의 2에서 효과가 있었고 그 약을 끊고 난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약물 먹지 않고 하지불안 증상이 없어서 환자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이지만 철분 주사가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요즘에 불면증을 앓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보면은 병원을 찾지 않고 그냥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만 처방받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교수님 이러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수면센터에 잠을 못 잔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잔다는 불면증이 다 동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면의 양의 문제인지 수면의 질의 문제인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수면의 질이라면은 수면의 주기가 문제인지 수면의 구조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학생들이 잠을 못 잔다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은 대개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문제인지 또 최근에 많은 층간소음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불면증, 수면장애의 정확한 원인 파악이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장애에서 특히 불면증은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 적어놨지만 이게 약물치료, 불면증에 대한 수면제 치료보다는 그런 수면 위생, 좋은 잠자리 환경과 우리 광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 햇빛이 또 밤에 잠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치료라든지 잠에 익숙한 뉴로 피드백 치료 또 이런 치료를 통해서 안 되면은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서 약물 말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환자로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약물은 상당히 짧은 기간, 한 달 정도 짧은 기간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가 비약물 치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테라피, CBT라고 이야기하는데 불면증 환자분들은 대개 자기가 잠을 못 자는 데 대해서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도와주는데 행동치료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은 한숨도 못 잔다고 하지만 저희 수면검사실에 와서 검사할 때는 또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잠을 못 자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런 인식이라든지 환경을 바꿔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4번 정도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약물 치료 없이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 방법이 있게 되겠고 광치료는 우리가 낮에 빛을 쬐어주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런 빛 쬐어주는 기기를 통해서 해주면은 우리가 야간 수면도 좋아지고 무드도 좋아집니다. 기분도 좀 안정화되고 이완되는 이런 효과가 있고 뉴로 피드백은 우리가 잠에 들면은 뇌파가 일률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에 맞춰서 훈련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를 통해서 질을 높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고 웰빙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잠을 잘 자지 못하면은 웰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면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양보다 질이란 말이 있습니다. 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적당한 시간 동안 얼마나 깊이 잠을 들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수면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면 바로 수면 유도제를 사서 드시지 마시고 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 조용원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